네, 지금부터 성북 메가스터디 신일고 내신 분석 설명회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일고 영어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남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와 동작 미래탐구에서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수업을 진행했던 목동 지역의 학원에서 자사고 최상위반 전문을 담당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학생들을 이끌어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투스 교재 검토위원으로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일고 영어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싶은 거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단 도대체 고등 영어, 정확히 좀 더 말하면 신일고 영어가 도대체 중학교 영어랑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 신일고 작년 내신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신일고 영어를 파악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일고 영어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대체 왜 고등학교 영어는, 왜 신일고 영어는 신일고 전문에게 맡겨주셔야만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영어를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온실속 화초, 야생으로 내던져지다. 이게 이제 중학교 시험이 끝나고 저랑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첫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과 또는 학부모님과 1대1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또는 저희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영어가 A등급이었어요. 항상 영어가 90점 이상이고 너무 잘했어요. 근데 중간고사 처음 딱 보자마자 성적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영어 성적이 떨어진 걸까요? 영어 실력이 떨어지거나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실제 학교 알림이 2023학년도 1학기 공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인근 중학교인 설샘중 3학년과 수유중 3학년의 영어 성취도 결과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는 전체에서 90점만 넘으면 바로 A등급, 그리고 이제 80점이 넘으면 B등급으로 책정되는 절대평가 시스템이죠. 설샘중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친구들이 영어 성취도 A, B 등급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수유중 3학년 친구들 역시도 약 45%의 친구들이 A, B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전교생의 절반 이상들이 중학교 내내는 8,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아왔다는 거죠. 이 학생들이 그대로 저희 신일고에 진학했을 때는 상대평가 시스템에 의거해서 전체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 전체 상위 11% 학생들만이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생으로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대평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어떤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과연 수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 절대평가라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1등급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비율로 좀 보여드리면 이전 2021학년도부터 22학년도, 23학년도의 비율이고요. 올해 24학년도는 굉장히 충격적인 비율이죠. 4.71%라는 굉장히 낮은 1등급 비율이 기록됐습니다. 사실 상대평가에 거의 준하는 등급인데요. 이 기록 퍼센트들을 좀 보시면 21학년도 때는 그래도 12.6이라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 1등급 학생들을 차지했는데 도대체 왜 22학년도부터 거의 절반 반토막이나 6%대의 이제 비율을 기록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일단 저희가 2022학년도부터는 EBS에서 직접 연계가 사라지고 100% 간접 연계로만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간접 연계란 EBS 지문에서 이제 소재랑 비슷한 지문만 이제 주제만 가져오고 완전 새로운 지문으로 학생들이 수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풀어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게 되는 실제적인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두 번째, 저희 이제 전체 듣기 문제를 제외하게 되면 수능은 독해가 총 28문제인데요. 이 28문제 중에서 총 11문제의 오답률이 이번 2024학년도에서 무려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전반적으로 평가원이 매력적인 오답을 대거 증가시켰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상대평가인 내신 그리고 절대평가인 이 수능이라는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등 내신과 신일고 영어 내신이 다르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중학교 영어 내신은 절대평가였죠. 이게 뭐 전교생이 만약에 다 같이 100점을 맞더라도 행복하게 A등급, B등급이 많은 비율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정말 안타까운 잔인한 줄 세우기, 즉 상대평가가 시작됩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등급을 확실하게 가르는 것이 관건이시라고 보면 되고요. 중학교 영어 내신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추라고 문제를 내실 수밖에 없고요. 신일고 영어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틀리라고 문제를 내십니다. 틀리라고 문제를 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2024학년도 이번 윤리와 사사 과목을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 이번 윤리와 사사 과목에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단 2점짜리 한 문제를 틀린 학생도 2등급이 증발하고 바로 3등급이라는 충격적인 등급을 맞게 됐습니다. 이렇듯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문제는 틀리라고 문제를 급간을 낼 수밖에 없고요. 중학교 영어 내신은 시험 범위가 전체가 교과서 2단원이 끝입니다. 그 외 외부 지문이나 부교재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일고 영어 내신은 작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교과서가 일단 한 단원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 교과서 한 단원은 중학교 교과서에 비교했을 때 거의 지문 길이가 2~3배 가까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작년에 지정 부교재는 리딩 파워라는 부교재였는데 총 2단원이 들어갔고요. 또 작년 부교재는 단어 부교재가 This is Voca라는 부교재인데 총 12단원이라는 방대한 시험 범위가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올해 부교재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고요. 올해는 무려 30단원, 총 30개의 단원이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은 어휘와 문법 변형이 전혀 없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암기로 교과서 2단원을 통째로 달달달 암기만 하면 쉽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신일고 영어 내신은 선생님께서 어휘와 문법 변형을 자유자재로 내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이해와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시험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신일고 영어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유닛 1단원, 1단원만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1단원이라는 타 학교에 비해 적은 범위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대체로 서술형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작년 부교재와 다르게 올해 1학년들은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이 지정 부교재로 선정되었는데요. 부교재에서는 원문과 문법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변형이 많이 되고요. 심지어는 원문에 없었던 문장이 추가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고난이도로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어휘 파트인데요. 작년 This is Voca와는 다르게 올해 어휘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 단어 부교재로 지정이 되는데 무려 1과부터 31과까지 30단원이 넘는 그 단원이 지정이 되었고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외에도 저희 교과서와 부교재 어휘까지 살펴봐야 되고요. 보통 어휘 문제는 신일고는 영영풀이, 4지문, 4단원 또는 4개 그 문제, 빈칸 추론이 2개 정도가 출제되고 작년 기준으로는 약 17점 정도 넘는 매우 많은 문항수가 어휘에 이제 배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인데요. 저희 교과서나 부교재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외부 지문이 작년 기준으로 4문항이 출제되었고요. 평가원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스타일의 외부 어법도 작년에는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23년 작년 신일고 1학년 대표 기출문항을 가볍게 3문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일고 어휘의 특성은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들도 출제되는 고난도 어휘 문항인데요. 실제 작년 23년 1학기 중간고사 2번 문제입니다. 영어 영영풀이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단어를 살펴보시면 precede, nocturnal, consecutive, medium, compact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답은 3번이었죠. 3번의 consecutive는 연이은 또는 연속적인이란 뜻인데요. 영영풀이를 좀 보시면 clear, certain, 굉장히 확실하거나 real, 실존하거나 existing in a form that can be seen or felt, 우리가 느껴지거나 뭔가 보여지는 형태라는 연속적인이라는 관련 없는 영영풀이가 등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 신일고 어법의 가장 큰 팁포인트는 어떤 어법사항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1단원의 메인 문법이 투부정사다 라고 하면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문제만 보통 나오는데요. 신일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년 23년 2학기 기말고사 19번 문항인데요. 전체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이 밑줄을 쳐놓으신 다음에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죠. 모두 고르시오 문제. 이런 문법 문제를 보면 사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100% 감으로 풉니다. 근거는 없고요. 왠지 그냥 뭐 내용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왠지 이 자리 remaining 오는 거 조금 어색한 것 같아 라고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근데 신일고 영어 문법은 이렇게 감으로 의존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요. 일단 정답은 무려 1, 2, 3, 4, 2, 4, 4개의 문법이 다 틀렸어요. 즉, 이 문법 문제 하나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께서는 너가 이 there이라는 애가 가리키는 게 앞에는 political map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이 there과 it의 수일치를 구분할 수 있니를 물어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few와 little,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 as라는 것 때문에 뒤에 the idea와 are이 주어 동사 도치 구문이 이루어졌는지를 이 학생이 이해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althought라는 접속사가 있음으로써 이 문장에 presumption이란 주어와 remain이라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remaining이라는 준동사가 왔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고등 수능 어법 사항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능 어법과 고등 어법을 객관적이고 탄탄한 근거로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사실 영어 내신의 킬러 문항 중에 하나죠. 요약형 서술형 문항입니다. 실제 24년 2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2번 문항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음 요약문의 흐름에 맞도록 빈칸 A, E에서 각각 한 단어씩 쓰시오. 제가 원문 문항은 너무 길어서 지금 생략한 상태고요. 밑에 요약문 문장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글의 정답을 좀 보여드리면서 가볍게 풀이를 진행하자면, city, 도시라는 공간은 home to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의 주거지가 되는 이 도시라는 공간은 represent the most artificial human-made environment, 정말 대표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인공적인, 가장 인공적인 인간이 만든 환경이다. 근데 그것은 characterized by extensive urbanization, 굉장히 광범위한 도시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범위한 도시화가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해서 destroy, 파괴시키고 있는데 natural landscape, 자연적인 어떤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요약문 문항 하나로 학교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다음과 같은 부교재 지문의 핵심 주제를 이 학생이 파악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빈칸에 알맞은 어법을 이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가. 즉, 앞에 있는 environment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pp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by extensive urbanization이라는 전치사구의 적절한 사용과 마지막으로는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는 urbanization을 수식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다양한 문법 사항까지 확인한 거고요. 너무 당연하지만 마지막에 빈칸에 또 적절한 어휘를 이 학생이 사용하기 위해서
폭넓은 어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신일고 영어 고득점을 위해서는 첫 번째, 변형되는 어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어휘량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유형의 어법 문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해지지 않은 어법 출제 범위를 객관적이고 탄탄한 근거로 학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원문과 어휘가 자유자재로 변형되기 때문에 심화적 독해와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휘, 어법, 영작, 요약, 종합 선물 세트인 서술형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영어 내신의 킬러 문항이죠. 이 모든 것이 탄탄하게 갖추어야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막막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신일고 영어를 저희 성분 메가스터디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맞춤 내신 대비를 진행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일고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과, 두 번째는 탄탄한 자료, 그리고 마지막은 확실한 관리겠죠. 이 세 가지를 제가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수업 파트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문법 문제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문법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더 이상 중학교 때랑 다르게 감으로 때려 맞추지 않고 정말 고등 수능 문법이 탄탄한 어법 개념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로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거고, 그 바탕이 돼서 서술학, 영작, 내신 대비까지 적용하는 거를 훈련시킬 거고요. 두 번째, 1등급의 관건은, 신일고 1등급 관건은 동반유 학습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랑 다르게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암기에 의존할 수가 없고요.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어휘와 지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반어와 유의어 학습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문에 imitate, 모방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저는 수업 시간에 mimic, copy, follow, emulate 다양한 동의어들을 학생들한테 학습시킬 거고요. 두 번째 파트 자료입니다. 중학교 때랑 다르게 신일고의 이제 내신 영어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오직 신일고만을 위한 전문 컨텐츠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제가 뒤에서 어떤 자료가 제공될 예정인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일고의 방대한 시험 범위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줄 핵심 요약 자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고요. 내신 대비 때는 또 100% 자체 제작 교재로 신일고 내신 대비 범위만 타겟팅한 범위의 교재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신일고의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고난도 어법 변형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어법 드릴 훈련 자료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문을 완벽하게 학생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형 및 기출문제 훈련이 같이 제공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방대한 범위를 컴팩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정말 자체 제작한 전문 컨텐츠가 우리 신일고 학생들에게 모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관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 파트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희 신일고 학생들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다음과 같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좀 학습을 테스트할 수 있는 매 수업 시간마다 어휘 및 어법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테스트만 진행하고 아이들이 갈 수는 없겠죠. 미완료 학생은 반드시 클린 시간을 통해서 제시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매 수업 시간마다 철저하게 숙제와 과제 수행의 검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과제 수행과 테스트 결과가 문자로 학부모님들께도 매일 전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 영상 녹화본이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 결손 없이 또는 자유자재로 영상 보강도 가능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세심하게 1대1 질의응답과 피드백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저희 성분 메가스터디는 2023 성분 메가스터디는 막막하고 까다로운 신일고 영어의 정합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신일고 1학년 영어 전문반 시간표를 설명해드리면 주 1회로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에 정규 수업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전에 학생들이 좀 더 일찍 등원해서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등원해서 클리닉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고 영어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남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